여러분, 뉴질랜드 역사를 보면 전사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문화가 있죠. 롬멜 장군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전쟁에서 만난 가장 잘 싸우는 부대는 뉴질랜드 부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6.25 전쟁 때도 영연방의 일부로 뉴질랜드 군대가 와서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참 잘 싸워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 출신의 군인 전사들 중에서 최고의 용기, 무용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인정하고 전쟁사 연구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 찰스 헤이즐릿 어팸이라는 사람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빅토리아 훈장을 2개나 탄 사람이에요. 빅토리아 훈장 뭡니까? 영국에서, 또 이 세계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명예로운 훈장이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하나 타면 온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2번 탄 사람이 있는데 영국 역사 통틀어서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 어팸이란 말이죠. 영국에서는 이 빅토리아 훈장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냐면, 빅토리아 훈장을 받으면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 뒤에 VC라고 붙일 수 있어요. VC 붙으면 이거는 빅토리아 훈장 받은 명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2번 이상 받으면요, VSN bar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이 어팸은 이름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찰스 어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찰스 헤이즐릿 어팸 VSN bar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넘사벽이에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 전사, 워리어, 국가가 인정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워리어.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주인공, 심지어 SF 영화에 나오는 인물보다 이 어팸이 더 잘 싸웁니다. 이 찰스 어팸의 현실 캐릭터를 뛰어넘는 작중 인물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시절 많은 이들이 그랬듯이 어팸은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2 뉴질랜드 원정군, 이게 나중에 뉴질랜드 2사단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 들어간 나이가 31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나이에 군대를 들어간 거죠, 병사로. 여기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냅니다. 간부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주변에서. 너 장교감이야. 너 장군감이다. 너 장교해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갑종 과정에 지원을 합니다. 그 후보생 과정에서 꼴찌로 장교 임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 전쟁에 투입이 돼요. 어쨌든지 간에 장교가 됐으니까, 꼴찌든 1등이든 장교가 됐으니까 전장에 투입이 되는데, 이때가 1941년 3월입니다. 어팸이 자기 자신의 소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스로 가요. 그리고 그리스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전황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크레타 섬으로 후퇴하는 것이 첫 번째 작전이 됩니다. 1941년 5월 22일의 일인데, 이때 일주일 동안 교전을 벌여요. 여기서 바로 첫 전투에서 꼴찌로 임관한 장교가 자기 부대 이끌고 가서 후퇴 작전에서 빅토리아 훈장을 타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훈장을 타면 공적조사라는 걸 쓰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나와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찰스 헤이즐릿 어팸 소이는 크레타에서의 작전 기간 동안 수차례에 빛나는 전운, 탁월한 리더십, 전술적 능력, 이것이 남달랐고, 특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부대 전체를 이끌고 탈출을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저는
놀라서 넘어질 뻔했어요. 첫 번째, 적이 기관총 화력을 집중했을 때 선두에서 권총을 들고 수류탄을 한쪽 손에 들고 진두지휘를 했대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직접 그것을 목도한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터뷰 결과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독일군에게 돌진하여 망설임 없이 조준 사격을 했다고 하더라. 권총을 들고 조준 사격을 하려면요, 여러분 60m 정도까지 가까이 가야 돼요. 독일군은 그동안 가만히 있냐고요. 더군다나 기관총 진지인데 기관총이 날아오는데 권총을 들고 가가지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독일군 기관총 사수를 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그 이후에 몇 개의 기관총 진지를 제압했겠죠. 그런데 민가에서 갑자기 기관총 사격이 쏟아지더랍니다. 거기서 기관총 2대가 있었다고 해요. 기관총 2대가 사격을 하니까 이제는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 들고 가는 거예요. 뛰어가든 기어가든 걸어가든 어쨌든지 간에 총도 안 쏘면서. 그리고 그 수류탄을 창문에 투척을 했대요. 그래서 수류탄으로 기관총 한 대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창문 안으로 뛰어들어서 육박전으로 독일군을 경멸했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기관총 한 대는 보병 몇 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최소 150명을 상대할 수 있죠. 근데 어패문 혼자 가서 그거를 처치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사례 3. 기관총이 불을 뿜었을 때 사격과 기동으로 접근한 다음 낮은 포복으로 접근해서 수류탄으로 적을 제압을 했는데 이때 다른 부하들이 많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 어팸이 기관총을 제압한 이후에 조금도 쉬지 않고 이번에는 그 부상자를 업고 적의 사격을 뚫고 나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군이 독일군에게 포위됐는데 독일군을 공격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독일군 기관총을 제압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뉴질랜드군 부상자를 지금 업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업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총도 없고 수류탄도 없어요. 맨몸으로 얽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팸은 모든 임무를 마치고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전병원으로 후송을 가서 전투력을 회복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죠. 안 가요. 소대원한테 엎혀서 소대원 뒤에서 엎인 채로 총 쏘고 부대를 지휘해서 끝까지 싸워요. 안 가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적이 오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계속 어팸이 다니는 데가 어디냐면 구름 꼭대기, 기관총 진지 이런 데 가서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서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투에 참전할 때까지 중간 행적이 없어요. 그냥 제로예요. 근데 제가 파고 들어보니까 뭐냐면 군단장이 어팸 얘기 듣고 어팸이 죽을까 봐 꼼짝 못하게 했어요. 병원에서 못 나가게 명령으로. 그래서 어디 뭐 외출, 외박 그런 것도 안 내보낸 거예요.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다 그 다음 행적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1942년 북아프리카에서 나와요. 이때 이제 부대랑 같이 뉴질랜드 군대가 이집트로 철수를 했어요. 그 와중에 42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팸은 대위로 진급을 한 상태입니다. 진급 후에 어디 가냐면 엘 알라메인 전투로 가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빅토리아 훈장을 또 받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훈장 받고 강제로 휴식 당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간 전투에서 또 훈장을 받아요. 이번에는 진짜 뭘 했을까? 여러분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1942년 7월 14일, 15일 이 양일간 북아프리카 서부 사막에서 벌어진 전투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수류탄으로 탱크를 파괴했다. 기관총 진지, 독일 자동차 보이는 모든 것을 어팸대위가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팔꿈치에 총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손이 또 한쪽이 이제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더 앞으로 전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둔지 위치를 들켜갖고 독일군의 포격을 받아요. 거기서 한 번 더 큰 부상을 입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래서 이 포탄에 맞아서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이번에 독일군 포로가 돼요. 찰스 어팸대위가. 찰스 어팸의 무훈이 그런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안 끝납니다. 포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찰스 어팸이 두 번째 훈장을 받은 이유는요. 포로로 가서 했던 행동 때문에 훈장을 받아요. 포로로 가서 무공 훈장을 받았다니 뭔지 상상이 가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42년에 독일군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육체적으로 최하에다가 포로가 되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바닥을 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됐죠. 근데 어팸은 꿈쩍도 안 해요. 심지어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탈출을 해요. 첫 번째 탈출을 어디서 하냐면 지금 일단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하고 한편인 이탈리아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고 이탈리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동하는 중에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요.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려서 400m를 질주를 했는데 잡혀요. 근데 놀라운 거는 트럭에서 뛰어내리고 400m를 뛴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발목이 부러진 채로 400m를 뛰었다는 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전장터에서 트럭이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400m를 뛰었다는 거예요. 잡히죠. 그러고 이제 포로 생활을 잘하나 했더니 1943년에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좀 시간이 걸렸죠. 왜냐하면 지형을 익혀서 탈출로를 익히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평범한 지형이었더라면 벌써 탈출했겠죠. 어떻게 탈출하냐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장애물을 넘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명 인사가 이미 돼 있잖아요. 이번에는 대낮에 장벽을 넘어서 탈주합니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장벽을 넘고 철조망을 넘으면 나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보면 철조망이라는 게 수용소나 감옥에서는 장벽이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사이에 윤형 철조망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한 번 걸리면 그 완전 잘못 걸리면 그 머리 엉키는 것처럼 거기에 엉켜버리고 말아요. 그때의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입에 저거 담배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불 좀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는 있는데 지금 불이 없나 보죠. 탈주하다가 걸려놓고 총구 앞에서 불 달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독일군이 우리는 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부상을 입힌 게 아니다. 왜냐하면 국제협정 위반이잖아요. 포로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장벽 넘다가 철조망에 가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친 거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탈주가 한동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방에 가둬서 감시를 하고 항상 어딜 가든 2명의 감시병이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군이 어팸데이를 구출해내죠. 그래서 미군이 구출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또 있어요. 이 어팸이 미군에서 구출되자마자 처음 했던 말이 있어요. 처음에 뭐 인사했겠죠. 뭐 안녕하시오. 구해줘서 감사하오. 그 다음에 한 말. 총을 주시오.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소. 독일군과 싸우겠소. 이게 믿겨지세요?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쟁사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1차 사료가 이렇습니다. 공접조서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얘기를 안 했으면 안 믿겨지실 거예요. 이때 영국 왕도 진짜 그랬어요. 이 빅토리아 훈장을 왕이 직접 수여를 하고 최종 심사할 때 왕이 어떤 사람을 주는지 보거든요. 근데 왕이 이걸 물어봤대요. 이거 불가능하잖아. 이거 여기 써 있는 거 다 진짜냐고. 빅토리아 훈장을 왜 2번이나 주는 거야?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장군 참모의 대답이 전 진짜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장군 참모가 폐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어팸은 2번씩이나 훈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번밖에 못 주는 겁니다. 10번, 20번 줘야 되는데 2번밖에 못 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어팸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개성, 군인으로서의 무훈, 또 인간으로서의 본질,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뻔하죠. 용기. 저는 그 중에서도 육체적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용기라는 것은 군인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 불가결한 요소죠. 그렇잖아요. 군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업은 두려움, 위험, 장애물, 이것을 포함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 중에서도 육체적 용기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적 용기라는 것을 사실 과소평가하곤 하죠. 평상시에 잘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도하게 육체적 용기가 아닌 정신적 용기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 용기라는 것은요, 미 야전교범 리더십에 보면 물리적으로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앞에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 평소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적 용기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함께 혼용된 용어예요. 영국 왕실 정부 군대가 판단하기에 찰스 어팸은 이 매우 드문 자질, 드러내기 어려운 능력인 육체적 용기를 반복해서 전공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전례 없이 빅토리아 훈장을 3번 상신했고 2번 수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용사, 워리어, 전사라는 말을 평범하게 잘 쓰는데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용사라고 부를 수 있고 전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